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X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GTX와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GTX 신규 노선이 발표가 났죠.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찍었죠. 누가 제 거를 뺏겨 했겠습니까? 그죠? 제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지도 않은데 근데 또 이제 우리 형님들 중에서는 선생님께서 GTX C 노선 지제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누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설마. 예, 뺏겨주면 영광이죠. 저는 그래도 좀 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지제역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좋아지면 왜 투자 안 했느냐 그런 반문도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아니고 토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제역 땅 샀죠. 그죠? 언제 샀냐? 1월 달에 잔금 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왜 지금 지제역을 노려보고 살 수 있느냐? 경기 화성평택 오산 GTX C 노선 지제역 연장에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뉴스가 2020년 2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다 해놨죠. 소요 사업비는 얼마고 1.7km밖에 안 되네요. 차량 반봉선. 그리고 1677억 원이 차량 구입비가 들 거다. 화성시 한해 예산이 3조입니다. 큰 돈 아니죠. 그래서 하겠구나. GTX C 노선이 이제 남쪽 구간이 민자 사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에 관한 법인가? 그 법에 보면 이제 추가로 노선한다. 그러면 무조건 지자체나 그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전에 또 보니까 2023년 6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제역을 여기에 반도체 배후 도시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업지원 주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지제역 세권 개발 사업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참고로 여기가 지제역입니다. 여기가 고덕국제신도시의 삼성전자고요. 그때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제역 세권 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자기네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수용 사업이 아니라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우리가 수용해버릴 거야 라고 한 거죠. 뒷단에 뭐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GTX C 노선을 요로 끌고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노선도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보면 GTX 실시협약도 2023년 8월 20일 날 실시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종률이는 2023년 12월 11일 날 평안 대표님하고 보보스 부동산 연구소하고 각 2분의 1씩 투자를 해서 지제역 세권 개발 사업지에 토지를 투자했습니다. 가끔 회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이 뭐냐? 쌤, 이 땅 나도 보기는 봤는데 공시지가가 130몇만 원인데 34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상가가 되게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1.5에서 1.8배 정도인데 이런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공시지가 대비 그 정도 나오는 것은 그 지역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 지역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호재가 있어주면은 당연히 시세가 표준지 대비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던 GTX C 노선이 들어올 호재가 있나요?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이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이 있나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GTX A 노선 호재가 있나요?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더 하나요? 이런 외부 호재들이 있으면 당연히 시세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로봇처럼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별개 사업으로 인해서 감정가 배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들 놓치기 십상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2022년 7월 달에 감정평가하기를 50억이다라고 감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보상받는 게 예를 들어서 한 4년 걸린다. 2028년에 보상받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2022년도에 50억이라고 평가한 걸 그때 가면 GTX C 노선도 거의 개통에 임박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준공이 나가지고 더 뺑뺑 돌리고 있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수원발 KTX는 개통했을 것 같고요. 인천발 KTX도요. 그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한 6년 전쯤 시세가 50억인데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최소한 60억?
50억 정도는 안 가겠네.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러면 보상에서 양도 차익이 20억은 나겠죠. 선생님 그러면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30억 받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물건 했다 그러니까 되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30억 대출 받고 아마도 세입자 보증금은 1억 받지 않을까. 종전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받게 된다면 31억이죠. 그럼 자기 자본금이 훅 줄죠.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55억 보상받으면 2억 얼마 넣고 10억씩 수익이 나는 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샀죠. 뭐 이뿐이냐? 저는 강사로서 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할 거리가 되게 많아요. 저는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요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뉴스 물건을 많이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까 그런 걸 항상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로 인해서 투자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도시 추가 지정 발표 났죠. 그러니까 구리 토평에 물건 3개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용인에 발표한 데도 보면은 그 옆에 생산 녹지 투자한 거 있죠. 안성에 소부장 단지 들어간다고 발표났죠. 그 앞에 제 땅 있습니다. GTX B노선, C노선 들어간다고 하면서 청량리 이야기 나오죠. 제 건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 적정 나오죠. 제 공장 있습니다. 언제 산 겁니까? 몇 달 안 됐습니다. 전부 다. 또 뭐 있더라? 그리고 뭐 용인 플랫폼 시티 뭐 다 알죠? 용인 플랫폼 시티 14억 2천에 사서 7억 대출 받고 14억 2천에 산 땅. 용인 플랫폼 시티 발표 나고 나니까 보상 72억 2천 보상받았고 당수 이주구 발표 났었죠. 거기도 뭐 투자금 0원이었습니다. 투자금 0원에 양도 차익 12억 난 물건 있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아집니다 라고 발표난 뒤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런 데가 좋아질 겁니다 하는 이야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실력자는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그 전에 저래 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72억 보상받았다는 용인 플랫폼 시티업 보유기간 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수동은 그 투자금이 0원 있으니까 뭐 좀 길어져도 그죠? 거기가 2017년 말에 잔금 쳤으니까 그죠? 한 5, 6년 넘어가네요. 그 정도 되고 구리 토평동도 사놓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지정된 거 아니냐? 지정되기 1년 전에 주민공납하기 1년 전에 사야지 협의 양도의 택지가 나옵니다. 그 1년 전에 사는 거고 그 맞춘이라고 엄청 타이밍 잘 재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4, 5년 전에 사놨던 것들 전혀 아닙니다. 자, 요렇게 뭐 제 자랑 겸 그리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 잡는 법을 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선생님 저거 공시지가 대비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게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은 영상 중에 한 개가 제가 좀 직전에 찍었던 GTX 노선에 대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돌동 평택 동부 고속도로 있죠. 그 보상받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경매 물건인데 일부가 잘리는 거에 대해 있으니까 경매 감정은 낮았고 그죠? 그다음에 평택 동부 고속도로는 수도권 도로 구축만 계획상에서 굉장히 축이 되는 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보상금이 높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으로 필지가 잘라지는 거니까 보상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경매 감정가는 다른 사업으로 필지가 쪼개지니까 경매 감정가가 낮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경매 감정 평가 원리라는 이런 것들이 보여서 투자가 좀 더 잘 보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